우리가 매일 살펴보는 HLB 그룹주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무리 HLB에 관한 어떤 좋은 뉴스나 좋은 이슈가 있어도 제가 분명히 그런 뉴스나 이슈보다는 추세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지켜줘야 될 자리 이런 걸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HLB 자회사가 하나 있죠. 엘레바. 여기 아필리아의 독일 판매를 시작했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근간의 HLB 그룹 전체자들의 흐름이 사실은 HLB 제약이나 HLB 테라피틱스나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방 이렇게 추세가 떨어져 있고 전저점을 이탈하기 때문에 위험하긴 한데 HLB나 HLB 생명과학은 그래도 그나마 좀 잘 지켜주는 편이에요. 그렇지만 역시나 월봉에서 전 저점을 이탈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데 근간에 가만 보면 행보 이렇게 하는 행보는 괜찮아요. 지금 NDA에 그죠? NDA 신청이 있죠. 리보세라닙의 선약 낭성에다 이런 기대감도 좀 있고 드디어 중국의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로열티가 저번에 어떤 거였더라? 가나안거였나? 뭐냐 이거거든요. 근데 위암이 되면 위암에 대한 로열티도 또 따로 받는다고 그러네. 그러니까 로열티 받는 로열티 금액도 점점 커질 것 같고 이렇게 아필리아에도 독일 판매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역시나 영업이익이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그죠? 또 하나가 FA나 노터스를 인수함으로 인해서 그죠? 전체적으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또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HLB를 너무 나쁘게 보지 않는 건 중요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모든 거는 다 참고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어. HLB가 리보세라님 NDA 신청한다는 거잖아. 알았어. 그러니까 독일에 아필리 한다며. 알았어. 항서제약으로부터 로열티 받는다며. 알았어. 이거 우리 다 알아. 다. 뉴스 나와가 다 알아. 그러니까 추세는 유지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HLB 생명과학이 이제 반려견 이 난치병 같은데 이런 데 좀 새로 하는 어떤 임상실험이 아니라 뭐라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임상실험이죠, 뭐, 그죠? 이렇게. 반려동물. 여기에 이제 HLB 생명과학이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의약품 시장이 꽤 커져요,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순심이를 키우지만, 순심이 아프면 마음이 많이 안 좋거든요.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프면 병원 될 거 할 테고, 이런 시장이 지금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시장들이 계속해서 커지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이것도 참고사항이 알았어. 그러니까 HLB 생명과학이 반려견 관련주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알고 차트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일단 공매도는 좀 늘어나고 있어요, 다시. 우리가 이 성장주, 투자주의 가치주에 대해서 아까 안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멤버님들한테 기본만 강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성장주, 우리가 보통 성장한다는 섹터죠, 이게. 성장주의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어디냐면 제약바이오예요. 제약바이오가 바로 꿈을 먹고 사는 회사들이죠.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성장주의 가장 대표적인 섹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가 바닥권에서 뛰면 10배는 기본으로 가는 거예요. 15배, 20배, 30배까지도 가는데 이렇게 파괴력이 좋아요, 성장주가. 실적으로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 차트가 보시면 코스닥이 884포인트잖아요. 요렇게 1000포인트, 1050포인트를 가려면 무조건 제약바이오가 살아나야 돼요. 제약바이오. 이게 살아나지 않고서는 여기 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해하셨죠? 또 하나가 성장주의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버스죠. 그죠? 그러니까 성장주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약바이오, 메타버스 이런 건데 여기에 중요한 장단점이 있어요. 뭐냐면 말 그대로 성장주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거나 경기가 침체가 돼 있다. 그럼 무조건 타격을 제일 빨리 받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주가 전체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굉장히 이게 좀 안 반가워하는 공매도 세력분들이 바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공매도가 집중해서 제약바이오 나오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HLB하고 H생명과학이 코스닥 150에 있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스닥 150만 그죠? 코스닥 150만 지금 공매도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타격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HLB나 HLB 실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공매도를 좀 보게 되면 약하진 않아요. 지금도 17%, 16%대 나오고 있고 20%가 넘어가는 29% 가까이 나오는 하루 거래량의 30%가 공매도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공매도한 리스크는 있어요.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HLB 생명과학도 공매도가 좀 잘 나오고 있고 제가 그 진정한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수급을 보라고 하면 많은 이제 그 주린이 분들이나 뭐 이렇게 주식을 좀 이제 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수급을 봐요. 어제는 이렇게 외국인이 샀네? 개인도 좀 샀네? 이날은 외국인이 샀는데 주식이 왜 떨어졌지? 이날은 뭐 팔았으니까 떨어졌다 치고, 이날은 팔았는데 주식이 왜 올라갔지? 뭔 수급이 이래? 이런 거는 그냥 참고사항이 제가 진정하게 생각하는 수급은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요새 수급 강의를 좀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수급은 이런 거죠. 자, 수산종목을 보면, 일봉을 볼게요.
자, 일봉보다도, 선일공업보다도 좀 이해하기 쉬운 게 뭐가 있을려나? 휴맥스를 볼까요? 무림 형제들을 보자, 뭐. 그죠? 무림 페이퍼. 제주도 할 거니까.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수급은 이런 거예요. 자, 일봉에서 241선 밑에서 월봉 바닥에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있었는데 누군가 대량거래를 빵 터뜨리고 갔죠. 이게 수급이에요, 이게. 저는 이거를 수급이라고 봐요. 이게 진정한 수급 매매예요. 수급 매매를 가르쳐 주시는 많은 분들이 이걸 가르쳐 주거든요. 자, 오늘 투자매 동향을 봤더니 외국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타 법인이 있는데 이 기타 법인이 세력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물론 이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 정도는 또 기본적으로 알고 가야 되고 그분들이 말하는 수급 매매가 이게 맞아요. 이게 당연히 이게 수급이겠죠. 정확한 거예요. 외국인이 무림페이퍼 이틀간 샀죠. 그럼 내일 또 급등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게 수급 매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틀려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수급이라는 거는 물론 저건 당연히 참고로 보고 이왕이면 안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수급도 좋아지고 있는데 저렇게까지 들어왔다가 하면 더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수급은 바닥권에서 월봉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 이게 진짜 수급이에요. 이런 수급이 터지면 이런 수급은 보통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많이 터지는데 이런 수급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 주가가 이렇게 됩니다. 빵 때렸죠. 이게 이렇게 올라갔더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통 이 종목들을 살 땐 전부 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오죠. 수급은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HLB나 HLB생명과학을 볼 때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고 너무 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 어제 또 외국인 좀 샀네. 한번 지금 내일 올라가는 거 아니야? 드디어 주가가 반등하나?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이지. 이걸 너무 맹신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진정한 제가 생각하는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HLB생명과학의 공매도를 봐도 역시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좀 늘어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23% 나왔구나. 그래, 나왔어, 알았어. 대신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HLB하고 HLB생명과학을 볼 때 우리가 월봉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전화 저점을 깨지 않아야 돼요. 다행히 안 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깼는데 자꾸 이상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지금 관망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5개선 돌파하고 진정한 제가 지금 말하는 수급이 들어왔을 때 바로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관망하는 거죠. 자, 주봉에서도 일단 추세 전환 못 해놨는데 다음 주에 또 한번 기대해보죠. 기대해보고 일봉에서 금방 말씀드린 요 수급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수급 죄송해요. 기침이 나서 죄송합니다. 진정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렇게 박스권 횡보할 확률이 커요. 예, 오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거래 강한 대량거래 진정한 수급 이게 들어와야지 이제 HLB하고 HLB생명과학이 바닥에서 드디어 턴을 해주는 이런 이쁜 모습이 생겼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 주식 현재가를 보고서 또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 매수를 누가 했고 매도를 누가 했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참고하셔도 좋아요. 여기 외국인 계좌가 있고 하나금융투자 유한타 한양증권 이렇게 계좌가 있죠. 그러면 오늘은 키움에서 7만 주사니까 개인만 잔뜩 샀네. 큰일 난 거 아니야? 아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메릴린치가 들어왔던데 요걸 수급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분들이 이게 틀린 건 아니지만 참고로 그냥 저렇게 됐구나 보고 알았으니까 자리만 깨지 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리를 안 깨야 되는 거예요. 저점을 해소하시면 되고 자꾸 5개선 돌파 안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상황이 좋은 거예요. 예전에는 단 한 번도 5주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렸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히 깨졌지만 지금은 그래도 돌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변화가 보이는데 그런 변화가 보인다 하더라도 이전 저점을 깨게 되면 주식이 크게 무너지니까 조심해서 대응해야 돼요. 따라서 HLB하고 HLB생명과학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월봉에서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일봉에서 반드시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HLB제약, HLB테라퓨틱스, HLB글로벌을 보면 분명히 우하향이에요. 월봉에선 말할 것도 없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우하향이기 때문에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다 해줘야 돼요.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HLB는 원체 많이 찍기 때문에 자꾸 반복이 돼서 또 시상하신 분들도 있어요. 따라서 HLB제약이나 HLB테라퓨틱스나 HLB글로벌이 주봉에서 5주선 돌파 안착해놓을 때까지는 엄연히 관망이에요. 여기서부터 주식을 우리가 분할로 차근차근 모아가는 관점이 아니라 무조건 관망하고 기다려야 돼요. 특히 HLB글로벌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상지하로 나눴을 때 이제 가격 조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상, 지하죠. 그러면 이제 가격 조정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 올라갈 수는 있어도 떨어지면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횡보를 할 거예요. 이 과정에 내 계좌가 마이너스로 계속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관망해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우하향일 때 자꾸 비중을 키우면 키울수록 손실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는 거예요. 요 과정, 옆으로 가는 과정까지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돌아서 나갈 때, 즉 추세 턴을 할 때 추가 매수를 해야 손실도 빨리 나오고 시간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다가 다른 종목 사가지고 복귀하는 게 빠른 거예요. 이거는 HLB 제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추세 완전히 깨졌어요. 주봉에서도 계속 우선 타고 흘러내리죠. 추세 전환과 턴이 될 때까지는 관망입니다. HLB 테라퓨틱스도 월봉에서 이전 저점 다 깨고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 위험한 거예요. 리스크가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자, 노터스만이 유일하게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죠. 이게 추세죠. 이게 추세.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식이 우상향권. 그럼 나는 주식을 어디서 사냐? 우상향일 때 사야죠. 그죠? 당연히. 그 타점을 일봉에서 잡는 거고. 일단 조금 부담돼요. 지금 자리. 뭐 신규로 들어가시면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아예 없는 거예요. 요렇게 매도. 지금은 매도를 생각해야지 매수할 시점이 아니에요. 제가 이 친구 매수할 시점을 여기를 제시해드렸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죠. 지금은 매도를 고려해야 되지 신규로 들어갈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데서 욕심부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많이 올랐잖아. 그죠? 높죠, 월봉에서. 주식을 꼭 이럴 때 주식이 좋아 보여요. 막 높고 잘 올라가니까. 위험한 거예요. 뭐 이거 뚫고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려면 전체적으로 정고점을 돌파해주는 이런 상황이 중요합니다. 정루이님 축하드려요. 자, TSMX제는 월봉에서 20개선 깼기 때문에 리스크가 생기는 거예요. 월봉에서 20개선을 깬다는 얘기는 추세가 깨진다는 얘기겠죠, 제가. 근데 20개선이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 여기 일봉에서 이 친구는 박스권일 확률이 있고, 주봉에서도 엄연히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제가 알려드렸죠. 저번 주 금요일에 종가를 훼손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깨 확 무너지니까 들어가시면 안 돼요. 박스권 매매 하실 분들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일봉에서 보게 돼도 역시 박스권이죠. 1450원대 중반? 뭐 1400원대 중반을 가면 그래도 이렇게 1700원까지는 가요.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섹터가 제약바이오주기 때문에 똑같은 데가 1000만원, 2000만원 투자할 때 굉장히 조금 무리가 되는 위험성이 있는 친구들이 바로 제약바이오 친구들이라 생각하시면 돼요.